물류도 차이나 공습이다. 이러다 나라 뺏긴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한번 보시죠. 지금 외국계 국제 물류업체 현황입니다. 이 국제 물류업체라는 것은요, 화주,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화주로부터 물건을 받은 다음에 운송하고 하역하고 포장하고 재고 관리하고 이렇게 다양한 수입 절차를 담당하는 업체가 국제 물류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중국 업체가 난리도 아니에요. 서울시는요, 국제 물류업체 중에 41개거든요. 그중에 중국계가 23개예요. 56.1%예요. 56.1%. 야, 진짜 심각하죠. 인천은 한번 보실래요? 인천은요, 전체 43개 중에 중국 업체가 33개입니다. 76.7%예요. 세상에나. 야, 이거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알리나 테무나 쉬인이나 징둥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가 제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중국계 물류업체가 우리나라에 갖고 와요. 그런 다음에 우리 물류업체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통이 장악당했잖아요. 게다가 물류까지 장악당해요. 이러다가 중국계 업체가 우리 물류업체한테 나눠주는데 우리도 물류 직접 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여러분 제조도 중국에서 하고요. 유통도 중국에서 하고요. 물류도 중국에서 하고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진짜 심각하게 듭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보면 이렇게 거대한 건물들이 중국계 물류회사입니다.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중국계 물류회사예요.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방문객은 경비실에서 등록해 주세요.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업체들이 엄청 많느냐? 여러분 유튜브나 혹은 말입니다, SNS에 보면 100만 원만 있으면 한국에 가서 떼돈 벌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있으면 한국 가서 떼돈 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중국 업체가 한국으로 보낸 거 있잖아요. 이것을 상품을 분류하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국내 배송업체로 넘겨주기까지만 하면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국제 물류업체, 이게 국제 물류업체인데 이것을 만드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사실 자본금은 3억 이상이 돼야 정식 등록이 가능한데 편법으로 등록하는 거죠. 은행에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서 넣고요. 100만 원에 등록한 다음에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국제 물류 주선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입니다. 국내 업체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내 업체 중에서는요, 중국의 제조업체하고 실제 계약을 맺어서 국내에 국제 물류 서비스를 계속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기가 되니까 계약 해지. 그러면서 왜 해지하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 싼 곳이 있다 하면서 중국계 물류업체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국내 업체는 망합니다. 중국계 업체에 대부분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계 업체가 거래선을 바꾸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물류업체마저도 이제 중국계로 다 넘어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유통도 말입니다. 지금 알리나 테무, 쉬인 그리고 징둥까지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유린하고 있잖아요. 알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885만 2천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무는 857만 4천 명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G마켓도 사실 알리익스프레스하고 같이 하잖아요. 721만 2천 명.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3천만 명까지 갑니다. 이제 세계에다가 징둥에다가 또 쉬인에다가 합치면 쿠팡만큼 간다니까요. 쿠팡이 3,407만 1,000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통도요. 지금 특히 온라인 유통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 이제 물류까지도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러다가 전국망 물류업체가 만약에 들어와서 한국 땅에도 중국 물류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면 저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왜냐하면요. 온라인 직구가 굉장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9년에 온라인 직구는요. 3조 6,36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7조 5,78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5년 사이에 118.9% 늘었어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3조 6,360억 원이 4조 3,223억 원이 늘어서 7조 9,583억 원이 됐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국 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을 보면 4조 7,772억 원이 중국에서 우리가 직구로 수입하는 거예요. 전체 2024년에 7조 9,500억이잖아요. 그중에 4조 7천억 원이 중국이에요. 그러니 중국 업체가 한국에다가 물류업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물류업체가 국내 배송업체로 계속 배정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초토화됩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 쉽게 제도를 만들어 놔서 이 자체가 먹잇감이 되는 것 저는 이거 앞으로 더 힘겨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납니다. 더 놀라운 것 이야기해 드릴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중국발 해외 직접 구매 직구가 4조 7,772억 원이잖아요. 여기에 해외 직접 거래 구매액이 7조 9,583억 원이잖아요. 여기에도 말입니다. 필리핀의 중국 업체가 국내로 수입하는 거고 베트남의 중국 업체가 인도네시아의 중국 업체가 동남아의 중국 업체가 진출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우리나라로 직구하는 업체들도 많다는 거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제조업이 완전히 폭망하는 거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탄탄히 정비하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 중국 시장에 물류업체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왜 이렇게 중국에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중국에게 당했습니까? 그렇게 당해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차이나타운이 못 만들어지게끔 아주 정책을 잘 폈잖아요.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뭐 대림동이니 이런 데 가보면 차이나타운 못지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제대로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해야 된다는 거.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무조건 뺏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상호주의 원칙 하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만 중국인에게 우대하는 거, 예, 조선족에게 우대하는 거 이거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자, 이대로 가다 보면 동남아의 뭐 유통상권이나 물류상권을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들은요 동남아 정치에도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선거자금도 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리나 태무나 시인이나 징둥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면 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은 조선족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중국인 한족을 고용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병신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관료들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국 업체들이 이미 유통은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은 거의 쿠팡에 필적할 만하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물류도 중국인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전국 물류까지 중국인들이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빼앗긴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공습은 지금 전방위적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산업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중국과 상호주의 원칙 하에 모든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저는 그 말 제가 오랫동안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될까 사실은 진짜 무섭습니다. 예, 당연히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현실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겨낼지 앞으로가 진짜 막막해집니다.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